어머니, 요양원 가셔야 해요. 70대 영자 할머니는 펄펄 뛰었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그녀의 외침이 집 전체를 울렸습니다. 과연 무엇이 평범해 보이는 가족을 이토록 극한 대립으로 몰고 갔을까요? 그리고 영자 할머니는 정말 혼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갈등을 넘어서 우리 모두가 언젠간 마주하게 될 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도 분명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공감과 이해로 들어주세요. 남편을 떠나보낸 지 꼭 1년. 영자는 그 빈자리를 받아들이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주방으로 가면 두 사람분의 쌀을 안 치고 밥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정신을 차리고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밥상 위에는 단 하나의 숟가락이 놓여져 있었고 맞은편 의자는 언제나 비어 있었습니다. 여보, 나 또 깜빡했네. 누구도 듣지 않는 방 안에서 영자는 텅 빈 의자를 보며 마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엔 이제는 아무도 앉지 않지만 40년 동안의 웃음과 대화가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집은 너무도 조용했습니다. TV를 켜놔도 라디오를 켜놔도 그 정막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거실식의 초침 소리마저 유난히 크게 들려올 뿐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자에게 이 집은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신혼 때부터 살던 곳, 아이들을 키우고 남편과 늙어가는 벽마다 마른 바닥마다 추억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이 동생들과 찾아왔습니다. 평소라면 오랜만에 가족이 모인다는 기쁨이 앞섰겠지만 이날의 방문은 달랐습니다. 어머니,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혼자 사시기 힘드시잖아요. 저희가 알아본 요양원이 있는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영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요양원? 그곳은 자신에게 죽음을 기다리는 곳 혹은 버려진 이들의 마지막 종착지로만 느껴졌습니다. 좋긴 뭐가 좋아. 나를 떠맡기려는 거잖아. 너희들이 바쁘니까 어딘가에 맡겨버리면 너희들이 편하겠지. 요양원이라니 아직 나는 멀쩡하다. 영자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서운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당황했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은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어머니, 저희가 걱정돼서 그래요. 얼마 전에도 계단에서 넘어지실 뻔했잖아요. 곁에 있던 둘째 딸도 거들었습니다. 그리고 약도 자꾸 깜빡하시고 며칠 전에 병원에서 처방받은 혈압약도 안 드셨잖아요. 어머니 혼자 계시면 저희가 너무 불안해요. 엄마. 영자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한두 번 실수했다고 벌써 날 포기하라는 거냐? 내가 언제 너희한테 짐이 되었다고. 그래, 나는 아직 죽지 않았어. 영자의 두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식들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셋째 아들은 차분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뜻 아니에요. 저희도 어머니가 자유롭게 사시길 바라죠.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나이가 들면 누구나 겪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머니, 연세도 생각해야 하잖아요. 혹시라도 큰일이 생기면 저희가 너무 늦게 알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영자에게는 필요 없으니 어딘가에 맡겨버리자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갈등은 점점 커졌습니다. 식탁에 앉아있던 영자는 밥을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하면서 결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는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았다. 너희 아버지가 떠났다고 해서 내가 벌써 죽은 사람 취급을 받아야 하냐? 난 너희들이 이 얘기 앞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꺼낼 거면 반갑지 않다 오는 거. 큰아들이 답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도 어머니가 건강하게 오래 사시길 바라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버려지는 거다. 요양원에 간다는 건 이제 가족이랑 떨어져서 혼자 늙어가는 거 아니냐? 나는 싫다.
절대 안 간다. 자식들도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식탁은 싸늘한 침묵을 남겼고 대화는 결론 없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이 깊이 핀 얼굴, 세월의 무게로 꾸부정해진 어깨, 하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활기찬 자신이 살아있는 듯 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늙은이 취급을 받게 된 거지? 속으로 중얼거리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남편의 사진을 보면서 여보, 나 정말 끝인 걸까? 애들 말이 맞는 걸까? 자식들의 말이 전혀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니었습니다. 최근 들어 자주 깜빡거리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다 균형을 잃은 적도 있었고 약을 제때 챙겨 먹지 못한 날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자는 여전히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아직은 괜찮아. 나는 아직 혼자 살 수 있어.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자식들의 걱정이 사실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만약 집에서 혼자 지내다 큰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그때는 정말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닐까?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며 영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자식들은 돌아갔지만 집안에는 더 큰 공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빈 거실, 적막한 부엌, 그리고 어제의 대화가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영자는 마음이 갈라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영자는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정말 혼자가 되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자식들의 말이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면서도 그것이 곧 버림처럼 다가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과연 자식의 선택은 옳은 걸까? 자식들과의 갈등은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까? 그리고 그녀의 남은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영자는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아직 답은 찾지 못했지만 하나만은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쉽게 삶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것. 그런데 아이들이 다녀간 지 며칠 후 영자에게 상상치도 못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